저희가 지금 이제 나노바나나로 시작을 했고 뭐 비오, 그다음에 이마젠, 이런 첩, 릴리아까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API, 저 API 뭐 이런 것들을 끌어 쓰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API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하나의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제미나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방금 소개드린 여러 가지 모델들과 근간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매웅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청취자분들 모두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AI 트렌드 세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카메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바나나, 아주 핫했던 나노 바나나에 대한 얘기를 포함한 젠미디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딥다이브 해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이제 AI 커스터머 엔지니어이신 준우님 같이 모셨는데요. 주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과제 주로 하고 있는 최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젠미디어, 나노바나나를 포함한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궁금한 얘기를 좀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바나나 이 실제로 모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나노바나나도 갖다 놓으셨는데 나노바나나 실제 써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나노바나나를 써봤을 때는 기존에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멀티턴이라든지 이런 신기능, 그 다음에 또 모델 자체가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나도 뭔가 만들어서 좀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발표하기 전에 이제 코드네임으로 나노바나나라는 얘기만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가 만든 거냐라고 엄청 궁금해하고 아마 구글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차마 저희가 바깥으로는 이거 구글이 한 거예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없었던 시기가 굉장히 약간 좋았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핫한 걸 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짜잔하고 엄청 놀래킬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노바나나여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피규어 만드는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생성형 미디어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 비오도 있고 이마젠도 있고 리리아도 있고 첩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한 개별적인 도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개별적인 도구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구글 클라우드가 가진 그런 장점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된 통합된 스택으로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만의 이런 개별적인 것보다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라는 그런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안심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앞으로 이제 확장하는 것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실 하나로 된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쓸 때 이제 걱정 없이 이런 보안이라 특히 우리 데이터가 어디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이 당연히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장 핫한 비오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볼까요? 비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비오는 예전에 비디오 모델이 나왔을 때보다 확실히 고화질로 풀 HD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차원적인 엔터프라이즈에서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영상을 내는 게 좀 큰 장점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 모델들을 보면은 실제로 비오가 생성한 모델이 사진으로 이런 것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길어지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컨시스턴트가 유지되기가 좀 어려웠는데 비오는 처음에 나왔던 인물들이 마지막에도 나오고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비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영상을 만들려는 생각 자체를 저는 못했어요. 근데 비오는 정말 자연어 프롬프트만으로 정말 고화질의 영상을 생성하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구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초자연적인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해본 것은 제가 뭐 물속에서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싶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좀 그려보고 싶다. 이런 것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비오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배우를 섭외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소를 섭외해서 찍어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작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고 프롬프트만 치면 자연스럽게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진짜 약간 영상 생성에 있어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비오가 일관성이 유지되면은 훨씬 더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약간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비오가 어쨌든 자연어를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 조금의 도메인 날리지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런 뭐 드론샷이라든지 패닝이라든지 그런 전문 용어를 좀 써서 비오를 만들면 확실히 그것들을 잘 인지를 해서 프로페셔널이 만든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스타일 아니면 그 유명했던 뭐 지브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스타일들도 제가 입력을 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비오를 어떤 기술적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길래 도대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가 되게 궁금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쪽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쉽게 얘기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근간해서 만든 모델이 제 비오 모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몇 차원인지 모를 이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좀 간단하게 구현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는 모르는 그런 스페이스로 그 데이터를 다시 압축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뭐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이런 과정. 그래서 인코딩을 해서 그런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벡터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수정도 하고 원하는 데이터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다시 디코딩을 하는 그런 개념이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재 확산 모델인 건데 이제 잠재는 흔히 말해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의 잠재고 이제 확산은 우리가 그 비커에 있는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이게 쫙 퍼지는 그 물리적인 확산 현상을 말하는 잠재 확산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프롬프트가 이제 잠재 공간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 잠재 공간에서는 그 프롬프트를 수많은 학습을 했었던 이미지들과 연관된 그 영상의 이미지들과 매핑이 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모델은 처음부터 그런 걸 그리게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지에 가까운 지직거리는 그런 노이즈 화면에서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조거나 삼아가지고 그거를 찾아 나가는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잠재 확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비오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저희가 좀 쉽게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좀 잘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비오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노이즈 뭉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나노 바나나 이런 자연어를 향해서 노이즈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런 벡터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만들어 내가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디코딩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 어떤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어색하지 않고 좋은 고품질의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주 쉽게 좀 이해가 쏙쏙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그거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어텐션 이제 맞아요. 올리미트 그게 맞아요.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했었던 그런 얘기도 잠깐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좀 좋았던 것은 이제 비오가 저희가 이제 왼쪽 보고 오른쪽 봐도 이제는 일관성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했을 때 뭐 기존에는 이제 어떤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면 그걸 또 뭐 새로운 컴포넌트로 만들고 그 다음 노드로 넘길 때 그 정리된 요약된 것들을 넘겼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글이 만든 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면은 그런 단어들 간의 관계, 문장과의 관계, 문단과의 관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컴포넌트를 넘기고 막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나 어텐션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유의미한 컨텍스트가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제 이전에는 단어, 문장, 문단이었다면 이제 구글이 잘하는 이제 멀티모달에 그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미지라든지 영상에서도 그렇게 일관성이 컨시스턴트가 잘 유지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기존에 사실은 트랜스포머가 어떤 글에서의 문맥과 단어들의 내용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에 쓰였는데 이게 실제로 영상에 쓰이게 되면은 장면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적용된 게 비오다.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게 저는 공부할 때 이제 항상 텍스트를만 가지고 이렇게 뭐 계산도 해보고 디스턴스 구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구글은 처음부터 텍스트만 고려한 게 아니라 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그런 포맷에 억압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고려를 했다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준호님 실제로 비오를 도입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혁신하시고 계시는 고객들을 지원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비오는 최근에는 정말 많은 고객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뭐 여기에서 다 노출을 하면 안 되지만 많이 고객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 뭐 정말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먼저 비오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요청이 아주 반대로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최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시를 한번 좀 찾아보면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좀 대표에서 미리 발표도 해주시고 이런 고객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로레알에서 이제 젠미디어에서 비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캠페인을 할 때 이제 초기에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오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고객에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줬고요. 사실 이제 비오가 이미지를 처음에 넣고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로레알이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제가 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을 아니면은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인풋으로 넣고 이제 영상을 생성하다 보면 또 컨시스턴트가 잘 유지가 되니까 실제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영상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정말 많은 예시가 있지만 NBA 결승전에 들어간 그런 광고도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광고들이 전부 다 이제 비오로 만든 그런 광고들인데 실제로 80-90% 이상 비용도 줄고 그 시간도 줄고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 광고 진짜 그때 엄청 핫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저 시간대 광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훌륭한 광고를 집어넣기 위해서 또 훌륭한 광고를 만드느라고 돈을 엄청 많이 드는데 이제 약간 생각을 바꿔서 저 시간대에만 사고 광고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윤도 챙기면서 효과도 엄청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요즘에 보면은 뭐 비오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요즘 뭐 이런 유튜브보다 광고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는 보이지만 또 안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모델이 많이 좋아지고 실제로 나도 광고 한 편 그냥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도 구글이 가장 저는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게 너무 쉬워진 거죠. 구글은 이제 그런 것들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SenseID라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딥마인드에서 이 영상이 AI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이 영상 중에서 어떤 부분을 AI로 수정한 것인지, 영상 안에 어떤 부분이 AI로 조작된 것인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데서 정말 또 팬시한 모델이 나오면 우리도 저거 빨리 그냥 내지, 왜 뒤에 모델을 나왔는데 내놓지 않지? 오픈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책임감 있는 레스폰시블 AI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 더 좋은 모델을 빨리 내는 것보다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했을 때 그것들이 문제 없이, 이슈 없이 그냥 잘 활용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항상 더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파가 얼마 전에 그 발표한 리치맨이라는 뮤직비디오의 스핀오프 버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오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 플로우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그게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저 최근에 생각이 나는 거는 타이거 JK가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끄덕이는 노래라는 거의 뮤직비디오도 원래는 이제 그때 나왔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그 감독님이 원래 만들고 싶었던 그 특수효과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타이거 JK가 이렇게 뒷모습을 해가지고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떠다니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비용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3초밖에 못 떴거든요. 타이거 JK가 바다에 있다가 3초 뜨고 이제 다른 영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플로우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드리니까 이제 뭐 그냥 완전 뭐 3초가 뭐예요? 3분 내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타이거 제켓 막 날아다니면서 막 건물 막 무너지고 막 행성 충돌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거 제작비 때문에 못 만드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플로우 가지고 비오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그 돔이라고 그 원형 극장 혹시 아세요? 저 라스베가스 갔다 온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못 가봤는데 가서 그 요즘 그 뭐지 오즈의 마법사 영상이 막 거기 가면 볼 수 있다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건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영상을 그 구글 딥마인드가 같이 비오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면서 너무 잘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 스피어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희가의 기술을 가지고 그 화면을 채웠다라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비오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추가돼서 어떤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뭐 16대구나 9대16처럼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의 영상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스피어는 진짜 말 그대로 구형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작은 영상을 그 축구장 8개 크기인가? 그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그 도움을 채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일단 대표적인 기술이 지금 요 화면밖에 안 나온 것들을 배경을 채우는 아웃페인팅이라는 기술이 일단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이미지는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그 주변부의 영상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어떻게 생겼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웃페인팅 기술이 들어간 게 일단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상에는 그냥 도로시만 나오는 굉장히 작은 화면인데, 이게 스피어는 너무 크니까 도로시 하나만 보고 있기엔 너무 이 큰 공간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 도로시 옆에 허수아비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인피니팅으로 심는 장면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었던 그 주변부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웃페인팅 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에 없었던 그 장면을 오브젝트를 집어넣는 인페인팅 기술까지 활용됐다는 점이 엄청 크고, 세 번째는 해상도가 이게 막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만든 영상이니까 굉장히 낮은 해상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스피어에서는 그 몰입감을 엄청나게 주기 위해서는 정말 고해상도의 영상을 뽑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해상도의 영상을 4K의 이제 영상으로 올리는데 이제 비오의 기술을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버텍스 AI에서 이마젠을 쓰고 비오라를 쓰면서 이제 스케일을 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웃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마우스 스크롤 끝까지로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뒷 배경에 있는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고, 이런 영상이 좀 더 고화질이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좀 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 볼 때도, 저도 그 4K 켜놓고 볼 때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막 뮤직비디오 이런 거 같은 거 볼 때는. 그럴 때 이제 깨지지 않고 정말 그 생생한 화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비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제 한번 이미지를 만드는 이마젠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마젠 모델은 어떤 점이 강점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미 이마젠 모델을 쓸 때 가장 큰 이유가 이마젠은 다른 모델을 대비해서 어쨌든 이미지를 많이 본 모델이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또 아웃페인팅을 할 때 제가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자연어 아니면 그냥 컨피규레이션만 조금 바꾸더라도 괜찮은 고품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롬프트를 엄청 정성스럽게 쓰지 않아도 이미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개떡 같은 프롬프트도 찰떡 같은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비오 얘기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미지를 처음에 또 넣기 때문에 이마젠을 또 자연스럽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마젠으로 정말 좀 괜찮은 그런 프로덕트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 첫 장면을 좀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고객사들의 그런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옷 같은 것들도 이마젠을 통해서 좀 괜찮은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마젠이랑 같은 맥락으로 버추어 트라이온이라는 그런 제품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서 있고 나한테 옷을 입혀보는 그런 것들이 이마젠을 통해서 하면은 확실히 좀 더 다른 모델 대비해서 잘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마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모델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이마젠 4도 있고 이마젠 4 페스트도 있고 이마젠 4 울트라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되게 고품질의 이미지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울트라 모델을 써가지고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훨씬 더 고품질의 모델을 뽑을 수 있고 나는 뭐 채팅처럼 되게 빠르게 이미지가 만들어져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마젠 4 페스트를 사용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바로바로 만들어서 대화를 주고받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구글은 뭔가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면 구글이 진짜 무서운 회사고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가 진짜 많아요. 구글 포토도 시작해서 구글 드라이브도 있지 뭐도 있지. 그래서 결국 이런 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바로 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구글 포토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 포토에도 이마젠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포토에서 이제 헬프 미 에디트 눌러서 이렇게 자연어로 뭔가 요청을 하는 게 이마젠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에 있는 제품에 저희가 먼저 적용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들도 이런 기능을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구글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마젠으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그런 성공을 촉진시켰던 약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푸마라든지 푸마에서 어떤 제가 뭐 그냥 운동화를 하면은 실제로 도심에서 어떤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내가 등산화를 고르면 이제 등산화 그런 산이 배경에서 그런 화려한 등산화에 어울리는 톤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신발을 사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이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실제로 그 사례에서는 CTR도 많이 올리고 또 비용도 많이 그 레비뉴도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사례를 공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셨나요? 요즘에 광고 아주 귀엽게 나오던데 칸바 광고 귀여운 내가 뭐 만드는 그런 나만의 그런 캐릭터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동화 속 같은 데다 나오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칸바라든지 저기 보시면 셔터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AIC 커스터머 엔지니어들이 일할 때 약간 가장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원래 안 되던 기술이었다가 근데 이제 모델이 확 좋아져 버리게 되면은 안 되던 것들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들의 눈높이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잘 되는 것들도 있고 분명 이 기술이 가진 한계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는 멀티턴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채팅창에서 채팅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꿔봐 저렇게 바꿔봐 계속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뛰어난 점은 일관성 유지가 진짜 미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우리가 계속 연거퍼 편집을 하게 되면은 디테일이 깨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좀 몇 번 편집하다가 원본 이미지에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 다 망가져 버려서
무너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기 때문에 멀티턴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 잘 유지해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나노바나나는 정말 굳이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쓰고 계시고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장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오 영상 얘기했고 이미지, 이마젠 얘기했었고 이번에 이제 음악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음악 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이라고 하면은 릴리아 모델이 있는데 이제 릴리아 모델은 이제 작곡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죠. 작곡을 해주는데 뭐 내가 어떤 악기 쓰던지 아니면 어떤 템포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BPM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조정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좀 릴리아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릴리아에서 또 그 리얼타임으로 해서 좀 잼으로 그 하는 그런 데서 사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릴리아가 뭐 어떤 작곡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뭐 어떤 음악 어울리는 음악 이런 것들을 좀 그 바로 이제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켓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받는 그런 릴리아의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릴리아가 또 뭐 음악을 계속해서 연달아 만들어도 계속해서 셀프 그다음에 오토 리그레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앞에 이어졌던 그런 컨텍스트들과 좀 잘 어울리는 어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작곡 그 결과를 잘 뽑아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시간으로 음악을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분위기 안 좋아지면 갑자기 입력해가지고 음악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분위기 바뀌었을 때 음악 다른 거 틀어야 될 때 그냥 이제는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다른 음악으로 돌리게 하지만 앞에 걸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세상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릴리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비오로 만들거나 이마젠으로 뭔가를 만들면 릴리아를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꼭 붙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계속 보다가 이 음악이 이제 백그라운드를 안 쓰면은 그 빈자리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릴리아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그런 피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에 첫 모델도 정말 많이 잘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제 쇼츠 이런 거 보면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녹음을 따로 하지 않아도 다 이제 막 음성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첩도 잘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첩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다른 언어 모델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모델을 만들면 한국어 데이터 셋을 막 다 모아가지고 좀 작은 모델을 만들곤 했는데 첩은 유니버설 스피치 모델이라고 해서 정말 그냥 100개 이상의 그런 뭐 모델들 그 언어들에 대한 데이터셋을 한 번에 모아서 다 학습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그런 좀 되게 큰 2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들어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왠지 한국어 모델은 약간 한국어에 특화돼서 한국어만 잘 학습해서 만들어져야지만 성능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 언어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진짜 약간 구글의 기술력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논문으로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첫 모델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미나이 TTS라는 그런 모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이런 첫 모델뿐만 아니라 첫 모델은 또 어떤 세팅 값 같은 것들을 좀 줘야 되지만 제미나이 TTS는 경상도 할머니 목소리로 얘기해줘라고 그냥 그 프롬프트에다가 쓰면은 실제로 그런 뉘앙스를 만들어주고 저도 뭐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20대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밝은 목소리로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써서 괜찮은 그런 결과를 실제로 정말 사람이 읽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다 비슷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첩일 때는 그냥 그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만 보고 이제 첫 모델이 뉘앙스를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말을 했었다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첫 모델을 야 이거 왜 프롬프트 못 넣어 이런 피처를 요청하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첩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미나이의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 텍스트로 입력한 음성을 바꿔주는 모델에서 프롬프트도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 음성이 말할 대사도 같이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목소리라든지 환갑을 넘으신 경상도의 할머니 목소리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엔터프라이즈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만든
그런 팬시한 솔루션들을 사실 또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확장을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그런 방언들 이런 것들을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뭐 나는 멕시칸 스페니쉬 이런 방언들을 프롬프트에다가 녹이면 실제로 그쪽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게 그런 가지고 계신 그런 솔루션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나노바나나로 시작을 했고 뭐 비오 그다음에 이마젠 이런 첩 릴리아까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단순히 그냥 이 API 저 API 막 이런 것들을 끌어 쓰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API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하나의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제미나이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방금 소개드린 여러 가지 모델들과 제 근간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준비해주신 데모가 있으시니까 네네네. 그걸 같이 가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걸 보시면서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뭐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가지고 나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이 저희 이제 버텍스 AI를 들어갈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AI ML 플랫폼인 버텍스 AI에 들어가 주시면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그런 것들을 다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텍스 AI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바로 이렇게 버텍스 AI 스튜디오 이런 게 나오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미나이를 쓰시건 여러 가지 다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실 때 이렇게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쓰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사실 버텍스 AI가 앞에서 보셨던 버텍스 AI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바로 쓰셔서 쓰실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뭐 마지막에 저희가 얘기할 이 AI 브렉퍼스트의 마지막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 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스턴스를 가지고 나만의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워크벤치, 여러 가지 뭐 ML 옵스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들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미나이를 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 플랫폼에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이렇게 쓸 때 이게 뉴라고 눌러보시면 챗,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비오는 이쪽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만들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마젠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뭐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썼던 이런 프롬프트를 넣고 나서 그다음에 get 코드 오른쪽 위에 get 코드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쓰시면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런 코드를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요즘 유행하는 제가 좋아하는 산리오 캐릭터 산리오 샤라웃 하는 같이 해요. 산리오 네, 산리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산리오가 너무 요즘에 귀여워서 헬스장에 갈 의욕이 불타는 귀여운 사자 캐릭터 아니면 이런 말고 크리스마스를 친구와 즐겁게 보내는 귀여운 사자 그냥 이런 식으로만 프롬프트를 써서 저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이런 캐릭터 풍의 귀여운 사자를 만들어 주겠죠. 제가 의도한 건 그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요것만 썼는데 제가 앞에 세션 때도 말씀드린 저희가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제미나이한테 던지는 거예요. 프롬프트도 네가 만들고 산리오 캐릭터를 보고 다른 것들 만드는 것도 네가 하고 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시킨 것은 요런 산리오 느낌의 귀여운 사자를 이렇게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사자를 보고 제가 요것도 제미나이한테 시켰습니다. 나레이션 대본을 네가 만들고 스타일, 목소리 스타일 저희가 첫 모델에서 목소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미지 컨셉은 뭔지 비오는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 건지 장면 1을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다 제미나이한테 다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요런 요 한 줄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보여주신 그런 코드가 우리가 막 개별적인 서비스를 막 불러와서 써야 되면 인증 코드도 막 있어야 되고 막 덕지덕지 되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이게 다 버텍스 AI 위에 하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API 콜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다 만들어지고 바로 통합돼서 이런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진짜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 get코드에 사실 실제로 코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것들을 또 다 찾아가지고 저희 또 웹사이트 매뉴얼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저는 이제 맨날 여기에서 복사를 써가지고 이제 못 찾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실제로 어떤 PIP 인스톨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실제로 이 UI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get코드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저희 버텍스 AI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안 났나? 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사실 소리도 나오는데 네, 이런 바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자동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런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이게 프로토타입하고 만들고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하고 광고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을 다 저희랑 같이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했던 거를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니까 확실히 이해가 쉽고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도 저랑 강아지랑 같이 있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오가 강아지랑 나랑 얘기하는 그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생성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버텍스 AI다라고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고 사실 저랑 좀 제가 잘 나온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저랑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델이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집 강아지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나오고 제가 여기서 만든 것은 이렇게 사람 우리 산책 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저 강아지는 네, 지금 바로 가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대사, 이미지 컨셉, 비오에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제미나이가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만드신 이 데모는 이제 제미나이를 활용해가지고 프롬프트도 만들고 제미나이를 활용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고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한 번에 플로우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 도입하실 때도 더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또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또 에셋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마케팅 팀이라고 하면 당장 도입해가지고 사용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번 우리 회사 채널에 쇼츠에 이런 걸 한번 올려보자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할 게 정말 많이 없고 결과물은 괜찮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아침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을 상대하는 이제 커스터머 엔지니어 계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예, 기업 보안의 데이터 보안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것은 AI 보안은 제 생각에는 한 70%가 데이터 보안인 것 같아요. 결국은 AI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고 네. 사실 기업이 활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부서별로 아니면 뭐 본부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의 가드레일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라도 AI 모델이 활용하는 데이터에서라도 이런 민감 정보라든가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모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구글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장 찍어야죠. 예, 실제로 계약서의 한 네네.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NDA를 다 맺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